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재 48쪽에 보시면은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우다 말았는데,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수립할 건지.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절차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입안 절차. 자, 입안 절차에는 기초조사 절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자, 입안 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 조사사항이 3가지가 있죠. 뭐 환경성 검토나 토적성 평가, 재채학성 분석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기초조사나 추가조사 다 생략도 됩니다.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자,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입안 절차가 끝나면은 자, 결정 절차가 있죠. 이 결정 절차에는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고시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고시 열람을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견 청취 절차 여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돼요. 여기서는 자, 우리가 앞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처럼 공청회를 쓰면 안 됩니다.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공청회를 쓰면 직접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쉬운 말로 자, 이렇게 시청 강당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질문 답변하는 것을 공청회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주민으로 이해관계인데 늦게 왔어요. 공청회 자리에. 그 저 구석에 앉아있다. 3시간 동안 손만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 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또 나도 한마디 하자 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2분 안에 이야기를 해라. 뭐 흥분된 상태에서 2분 안에 이야기를 합니까? 몇 번 저 몇 번 하니까 앉아라. 의견 전달 안 되죠. 그래서 공청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람합니다라고 열람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럼 열람기간에 와서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견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는 절차를 공고 열람 절차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이렇게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됩니다. 왜? 이런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다 지방의회에 듣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듣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방의회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지방의회에 넣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도 지방의회에 의견 넣습니다. 이 3가지만 지방의회에 넣는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 2개 이상 행정을 걸쳤다든지 공동위원회 이걸 달리 뭐로 부른다? 광역시설이랍니다.
기반시랑 강시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48쪽에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해놨죠. 자, 거기에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번의 열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보는 게 아니고 3, 4에 보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의견 청취 절차 어떤 절차를 쓰느냐. 자, 거기에 첫째 칸이 공고연락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죠. 거기에만 밑줄 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공고연락 절차 써야 됩니다. 공청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공고연락 절차는 어떻게 쓰는지 그냥 읽어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갈로 뛰어넘으시고 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자,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공고열람 절차다 이렇게 합니다. 의견서 제출 보시면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뭘 제출합니까? 의견서, 그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출합니다. 반영 여부 통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기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자,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절차를 한마디 줄여서 공고열람 절차다. 직접 이제 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죠. 그게 뭐 14일 이상이라든지 뭐 60일 내에 그런 데는 아무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자, 재공고 열람은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미연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의견 청취 방법도 마찬가지 5, 6월달 이후에 보시고 4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의회 의견 청취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만 지금 보지 마시고 3, 4를 이후에 보면 되고. 자, 의견 청취 사항이 박스 안에 기억년 디귿 세 가지가 있죠. 기억의 줄치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줄치고. 니은에 자, 줄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3번에 줄치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런 세 가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줄친내만 보시지 그 뒤에 뭐 또 말이 붙어 있죠. 그런 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입안 제한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늘 옵니다. 늘 오기 때문에 올해 아마 놓을 거예요. 작년 시험은 이거 안 됐어요. 작년 시험은 일부러 공법에서 중요하다고 매년 노는 부분은 일부 다 뺐습니다.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냈느냐? 택다링만 다 냈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시험 치니까 뭐 가락이 나오고 다 떨어지고 하는데, 자, 그래도 작년에 그래도 우리는 60페이지 속에서 정리해 준 데서는
70% 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택배 아닌 거 내도 70% 이상 나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해만 되면 그것만 열심히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합격하죠. 예. 그렇게 보세요. 예.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 이것저것 보다가는 다 떨어집니다. 예. 정말로 작년 시험 30일이라는 공부 같은 경우에 영 아닌 거 나왔어요.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매년 오는 급필 용역을 안 냈습니다. 이거 주민 위반자 매년 내는 거 일부러 안 냈어요. 중요하다는 거 싹 다 빼고 중요치 않는 것만 다 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여기서 이 울산의 학원에서 제일 점수 많이 받는 사람 77.5로 받았습니다. 예. 이래 자빠지도 70점 이상 나오고 저래 자빠지도 70점 이상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올해는 이건 뭐 물어보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제도인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놓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저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전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흘러가고. 자, 여기서 한 2시간을 걸어 산길을 가야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한 40호 됩니다. 자,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인데 이 사람은 울산에 거주하죠. 직업은 뭐냐? 중개사입니다. 자, 갑이 여기 갈 때마다 불편해요. 왜? 첫째,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걸어서 2시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마을은 아직 전기도 없습니다. 그럼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 도로 전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도로 전기를. 자, 이 도로 전기는 기반시설이죠. 네. 자, 이걸 그냥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로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은 여러분 교재 42쪽을 보세요. 응? 42쪽으로. 자, 42쪽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가 있죠. 6개. 거기서 몇 번 계획이 있어야 된다. 3번에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42쪽에. 그 계획이 있어야 이 도로가 설치고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도로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은 뭐 관할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주지만은 관할 지자체라 하더라도 임의로 설치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도로나 전기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가 있어야 설치됩니다. 자, 그래서 도로, 전기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장인 이 지역이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소가 자,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마을에 한 40호 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관리계획 입안해야 되죠. 만들어서 이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홍천군소라는 게 무소속이다 보니까 만날 시간만 나면 어딜 가느냐? 봉치로 간다. 이런 사람 군소하면 안 되죠. 이거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공이나 쳐도 된 거지. 여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갑이 여기 한 번씩 땅이 있으니까 와서 본다 이 말. 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로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자, 전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군소란 작자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갑이 자,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있어야만 이게 설치되니까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자, 입안을 해 줄 것을 뭘 하는 겁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군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군수가 이 제안을 받아보고 가보니까 아차 싶었죠. 이야, 내 표 다 달라고 했네. 저 말에 있는 사람들 표 찍어줍니까? 안 찍어줍니까? 안 찍어주지. 니 다시는 군수 못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자, 45일 내에 자, 갑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줍니다. 빨리 입안해 줄게.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계획을 자, 군수가 입안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자, 고시를 해 줬죠. 자, 그럼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자 발표되자 이런 실행 계획이니까 도로 설치, 전기 설치가 어떻습니까? 시작돼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도로가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마을 주민이 이 지역에 군수가 설치해 줬지만은 누가 설치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까? 갑이 이런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에 살지 말고 여기 공기 좋은데 여기 와서 여기서 중개업도 하면서 지역사회 좋은 일 좀 하면은 군의회 의원을 한번 나가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군의회 의회도 나가니까 의원도 됐다. 한 달에 얼마 주냐? 500만 원 주더라고요. 시의회는 얼마 줍니까? 광역시나 이런데 도의회 이런 데는 1,000만 원 줍니다. 한 달에 해고요. 월급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얼마 줍니까? 국회의원은 세비다 해가지고 매월 2,500만 원 줍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1년에 40억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국가 예산에서 줍니다. 40억.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피튀기죠. 저 서로 하려고. 그래서 자, 외국같이 우리도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 가장 돈을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예. 그 유럽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에는 국회의원에게 월급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무보수 봉사직이에요. 자기가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쓴 경비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보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정말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한테 2,500만 원씩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출세는 누가 합니까? 못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출세 못 합니다. 왜? 만날 유혹만 당하니까. 그러니까 봉사주를 하면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만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뭐 2,500인이 1년에 40억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갑이 군의회 의원도 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지역사회에 한 10년 이상 중개업하면 뭐 나름대로 신뢰관계 서겠죠. 그래서 울산 같으면 구의회 의원들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다 법에 관한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입안제한 제도예요. 결국은 입안권자가 미리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주면은 자, 굳이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 입안권자들이 이런 것을 제때제때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입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예요. 그럼 첫째 시험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제한상, 즉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 6가지를 다 제한 못해요. 자, 일부만 제한하는데 자, 42쪽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가 6가지 있죠.
자, 1번에 용도 지역에 관한 것은 제한을 못합니다. 그거는 개인적 목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땅 상업적으로 만들어 달라 제한하는 식으로 하니까 용도지는 제한 못하는데 옆에 용도지구라 되어 있죠. 용도지구는 일부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즉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용도 지구에 관한 것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일부만 제한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유 관한 것은 아예 제한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제한이 됩니다. 3번은. 4번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은 제한이 됩니다. 6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주 최소의 계획에 관한 것은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 사항은 6가지 도시공간에 몽땅 다 제한되는 게 아니죠. 일부만 제한돼요. 그 시험에 채점 묻는 것이 도시공간의 종류 6가지 중에서 이런 일부만 제한되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다 이 뜻이. 그래서 이렇게 묻겠죠. 주민은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공간관리 계획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죠.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묻는 것이 이런 네 가지를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각 같은 이해관계인이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제한이 제대로 되죠. 그래서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야 돼요. 나머지 세 가지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서 제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 프린터 전주에 줬죠. 거기에 1번 첫 번째 사항이 이거예요. 늘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제한사항 4가지의 동요권, 그게 암기 프린터 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대가 있죠. 그걸 외우라는 이유가 거기에 듭니다. 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4가지 제한사항과 동요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40일 내 반영령 통보해주고 말인에 이제 반영을 시키면 도시공간 위반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위반을 하거나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반하는데 저기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 청취하는데 무슨 돈이 드느냐? 돈 들죠. 네. 기초조사를 위반권자가 갑니까? 밑에 공무원들 보내야 됩니까? 공무원들 보내야 되죠. 밥값 줘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줘야지. 그 기초조사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조사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 기초조사 업무를 용역을 준대도 용역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의견 청취를 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열람 절차를 해야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돈 들고 열람기간 내에 열람시켜야 돼요. 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절차, 협의 심의 절차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행정기관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밥을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사줘야 된다. 심의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심의하는데 밥값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다 인건비예요, 이거. 그런 비용이 몇 억이 든단 말이야. 그 비용을 갑이 네가 제안했으니까 네가 부담하라면 갑은 제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각 같은 주민이나 개인이 제한했을 때는 부담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는 왜 이거 제한하느냐. 자, 이 도로 이거 한 2km 됩니다. 설치를 하려면 자, 토목공사에 되죠. 그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데 토목건축공사 기업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런 전문적인 공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런 데 가서 딱 보고 이거 제한사항이죠. 제안서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군수에다 제안서를 보내버려요. 그러면 제안이 통과돼 버리죠. 그럼 이 토목은 누가 공사를 한다? 제안을 낸 거기서 공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업에게 이 비용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50쪽에 이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반 제한 사항 줄칩니다.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시고,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나 자, 그 다음에 계획설명서 자, 이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한사항이 박스에 4가지가 있죠. 1번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자, 2번 줄칩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거.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거 줄치고, 4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르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관한 거, 이런 4가지만 제한됩니다. 자, 위반 제한 시 동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간 위반을 제한한 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도기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지를 어떻게 한다? 제외해야 돼요. 자, 박스는 1번에 기반시설 줄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의 경우 동의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2번에 줄칩니다. 나머지 위반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제한 절차 결과 통보에 1번 자문은 뭐 5, 6월 달에 보면 돼요. 2번에 결과 통보 찾았습니까? 도시공간 위반을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행군수는 줄칩니다.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럼 며칠 내에 알려준다? 45일. 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줄칩니다.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키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개발지능주 위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 그 박스하고 다 5, 6월 달에 한번 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 절차 끝났습니다. 그럼 도시공간 결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 보시다시피 협의 심의 절차예요. 결정 절차. 자, 거기에 1번의 협의 절차 봅시다.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자,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협의를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시험에 논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협의 절차 끝나면 이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공간 결정하려면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읽어보면 되고, 이번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는 3사례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도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공간관리계획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결정된 도시공간관리 변경할 때는 협의심의 절차를 규정 준용해서 변경할 때도 협의심의 절차 거치는데, 다만 대통령이 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생략해라는 뜻이죠. 경미한 사항은 협의심의 절차 거치지 않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충학습에 자, 주민의 의견 청취나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버리세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은 공법에 수천 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 보고 맞추는 게 낫죠? 예,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예, 수천 개 중에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맞추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협의심의 절차 끝나면 이제 고시열람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공고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고시라 했어요. 그래서 고시 동그라미하고 제목에 자, 글로 게시한다는 뜻입니다. 글로 게시. 그래서 고시라는 것은 반드시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글로 고시를 해주라, 게시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열람할 때는, 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돈 벌려면 가봐야 되죠. 예. 열리를 체크하고 가봐야 됩니다. 예.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은 가야 되고,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이 열람시켜 주죠. 예, 뭐 바쁘면 못 가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면 억지로 또 가서 보세요. 결국 봐야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이 된다. 예.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지는 다 가면 보여준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건 못 가져갑니다. 뭐 핸드폰 안 돼요. 필기구 안 됩니다.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고만 와야 돼요. 예. 대충 이렇게 개발한다고 알면은, 자, 아무래도 중개업이 어떻습니까? 유리해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이라는 것은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해야 된다? 발로 해야 됩니다. 발로. 앉아 있는다고 중개업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예, 딱 그 가벼운 운동복에 딱 운동화 신고 동네 한 바퀴 해야 되죠. 뭐 하러? 베개 붙이라는 거 떼로 떼고 와야 될 거잖아. 예. 물건을 갖다 주기만 기다리면 안 돼요. 자기가 물건을, 어떤 물건이 있다는 걸 확보를 해야 되죠. 베개에 백보 붙여놨죠. 다 떼야 됩니다. 전부 쫙 떼가지고 딱 그 사무실 와가 그거 오전 내내 분석해야 돼요. 예. 여기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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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네. 딱 그렇게 해놨다가 점심시간으로 묻고, 오늘 손님 있으면 뭐 이제 집보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손님 없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예? 자, 그러면 또 뛰댕겨야 되죠. 예. 또 뛰댕겨야 됩니다. 뭐 이런 계획이 공고되면 계획보로도 가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중개업의 최적화, 나름대로 그걸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오늘 비 오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 캔 하나 갖고 고스톱이나 치고, 예. 박살 납니다. 박살. 예.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보세요. 보증금 다 까먹고, 예. 그래가 폐업합니다. 예. 물량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라도 내가 백보 같은 거 떼고 어느 정도 물건을 갖다가 딱 파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는 물건을 빨리빨리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좋은 점이 있죠. 첫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몸매도 날씬해지고, 예. 자, 여러 가지로 좋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제 고시 열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재에 54쪽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 결정고시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 효력 발생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효력을 발생 안 합니다. 왜? 방향 제시계획이잖아요. 방향만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는 이유가 이 계획이 만들어서 발표되면은 당장 개발이나 정비나 보존이 실행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 언제 그럼 이것이 효력이 발생돼서 실행이 될 거냐? 자,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개발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제 개발이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개발이 이제 착수돼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예. 자, 2번은 보실 거 없고, 자, 그 밑에 기득권 보호라고 되어 있죠. 1번의 원칙은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2번 예외, 1번 신고에 관한 거 있죠. 자,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2번과 양갈로 3번 있죠. 그 두 가지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군관리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져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고시가 글로서 게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날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고시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문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보가 있습니다. 울산에 주로 울산시 내 신문이 하나 있죠. 울산에서만 공급되는 신문. 울산일보인가 뭐 있대요. 별로 볼 건 없죠. 그런데 그걸 봐야 돼요. 왜? 울산에서 발생되는 모든 계획의 공보나 고시문은 그 신문에다가 실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신문을 봐야 울산시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언제 고시해주고 이걸 다 그 신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 신문에 이 고시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예, 가서 고시문 보니까 자, 일반인들은 아예 이해하기가 어떻다? 어렵죠. 전부 다 전문 용어로만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공법을 배운 사람은 읽을 수가 있지만은 공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 계획이라 했죠. 그래놓고 개발을 실행시켜버려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 같은 경우 아무리 읽었는데 어떻게 내게 권리 없는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요. 어떻게? 자, 지적이 표시가 된, 지적이라는 건 지번이죠. 땅 지번. 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한 이 고시문을 도면화를 합니다. 도면화. 도면화를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준다는 뜻이죠. 자,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지형도면 고시예요.
그래서 작성은 누가 하느냐? 입안권자가 합니다.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이 지역도면 작성도 해야 되고, 자, 승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뭘 해야 된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작성이 되거나 승인되면 고시하면은 이 절차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그게 55쪽에 지역도면 작성권자라는 제목이 있죠. 옆에 갈로 안 붙입니다. 입안권자. 자, 원칙에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줄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역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지역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군관 입안한 사람 작성해라는 뜻이죠. 자, 승인 절차의 승인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군수는 그까지만 줄치고 1항에 따른 지역도에 도시군관리계획 갈로 띄어넣으시고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줄칩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지역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역도면이 결정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과 대조해서 차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대통령이 제하는 기간 줄칩니다. 며칠? 30일 내 지역도면을 승인해 줘야 돼요. 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줄 갈로 안에 끝에 갈로 안에 있죠.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왜? 이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자, 이건 작성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고시밀 열람 국토교통장관 시의사 대도시장은 지역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이를 고시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지역도면 준용법규는 버리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제 계획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이 도시군관리계획도 늘 수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 기본계획이 항상 수립돼가 있죠. 그래서 방향 제시하니까 관리계획도 항상 수립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늘 수립돼가 있고 관리계획도 늘 수립돼가 있으니까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필요할 때만 수립하죠. 그거는 재검토 안 합니다. 자, 이번에 도시군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시군의 타당성 검토 버리시고 3번에 도시군관리 입안시 관계행정기관 장관 협의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교재의 58쪽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용도제도로 가는데 자, 여기에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일 시험에서는 지금 통계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해서 국토계획 등에 관한 뭐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한 5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안 냈어요. 일부러. 왜? 택 따는 데만 내고 여기에 늘 오는 건필 용역률조차도 안 냈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놀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읽고 봅시다. 용도지역, 자, 지역, 지구, 구역제는 국토를 토지 특성, 적성, 기능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용 구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구획 획정하여 그 구획 획정된 각 지역마다 자 각각의 다른 토지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 등 토지용에 대하여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별도의 후속 절차 없이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 개별 법령, 도시공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제한, 높이 제한 등 토지용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 바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토지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 있는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용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학문상 공용 제한이다에 해당하고 용도지역제는 토지용의 훈련의 혼란과 이용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인 능률적인 토지용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국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읽었죠? 다시는 이제 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이래 한번 읽었으면 끝이에요. 예. 왜? 읽어봐야 별 게 없다. 그래서 난중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제가 이해가 되면은 이거는 뭐 읽을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용도지역의 지정과 손실보상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예. 손실보상 인정 여부가 인정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안 묻기로 했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상관계 및 비교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